네,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116페이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 좀 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일단 지우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우선 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도요. 자, 여기 보시면 전기분부터 해야 되지. 이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 부분부터죠. 자, 보시면 문제에 적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장부에 가야 되는지.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에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 개가 있죠. 근데 항상 요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저번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보통 손익계산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무조건 교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뭐 연속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손익계산서가 연속도 2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두 개 다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인데 자산 계정과 관련된 것들은 왼쪽에 차변에 다 적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요쪽에 다 적혀 있죠. 일단 여기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차변의 합계 금액이 여기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합계가 제시가 되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차변, 대변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르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세요. 빨간 색깔로 대차 차익이라 적혀 있죠.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뭔가가 입력이 덜 돼 있으니까 고치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거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고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책을 먼저 보십시오. 책을 먼저 보셔서 현금 금액 일일이 하나씩 다 요거는 좀 대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것도 보통 한 3개 정도가 틀리게끔 내는데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여러 개 틀리게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자, 현금 39740 이상 없고요. 당자예금 18 이상 없고, 보통예금 23 요거 문제가 있죠. 책에 있는 것처럼 3, 2, 5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 그 다음 외상매출금 1500 이상 없고 내손총단금 15만원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드럼 이상 없고 대손총단금도 이상 없습니다. 책에 보시면 그 외상매출금이랑 바드럼, 자 여기 오른쪽 요런 금액들 보이시죠? 요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외상매출금 1500에서 대손총단금 15만원을 뺀 잔액입니다. 얘는 잔액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1237만 5천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드럼에서 대손총단금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잔액이에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 자, 이제 그 다음에 대손총단금 밑에 미수금 3,330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상 없고, 장기대여금 이상 없고, 그 다음 차량 운반구 1,700이고, 감가상각 6액.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1,300이라 적혀있는 얘 있죠. 얘는 요 두 개 차액이죠. 차액입니다. 자, 감가상각 2개. 그 다음 비품 금액 틀렸죠. 요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 2개 55만원 이상 없고, 임차보증금 됐고요. 자, 여기까지 다 넣었으면 차변 합계 한번 보세요. 153715000이죠. 요 금액과 이제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책에도 153715000 돼 있죠. 요 금액이 같죠. 그러면은 차변을 일단 잘 고치신 겁니다. 요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대변 갑니다. 외상매입금 금액 38400, 그 다음에 지급원 265,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미지급금 다음에 단기차입금이 밑에 있네. 네, 단기차입금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가수금 300, 임대보증금이 450이죠. 이거 고치겠습니다. 자, 요까지 고치니까 차변, 대변이 다 이상 없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딱 되는 거거든요. 요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메뉴들은요, 그냥 이렇게 나가셔도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재무상태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눌렀고요. 방금 고친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다 고치고 확인하는 거는 차변의 합계, 대변 합계 같죠? 그리고 대차 차익도 여기 아무것도 빨간 색깔 없죠? 그러면 입력이 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요 대표 문제 하나만 풀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출문제 통해서 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갑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방식인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책이랑 같은 방식대로 고치시면 돼요. 상품 매출 부분 있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479, 576, 00 이상 없죠? 그게 그대고 이제 매출원가 보시면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자, 매출원가 그 금액 부분을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하나 뜹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금액들은 보시면 여기 기초라고 되어 있고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 기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 된다. 그 식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기초 금액은 이상 없어요.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 금액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말을 보세요. 기말이 문제인 거예요. 얘는 기말이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말 금액이 틀리거든요. 요거 내가 고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안 고쳐지죠. 자, 요거는 꼭 적어 놓으시고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지금 기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 부분인데요. 얘는 이제 어디서 고쳐야 되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거기에서 상품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로부터 넘어왔잖아요. 작년기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작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75라고 이제 고쳐볼게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갔고요. 지금 눌렀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눌렀고, 여기 상품 보이시죠? 9500 보이시죠? 얘를 이제 고치는 거예요. 975, 975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갑니다. 아, 97, 9천만원 아니지. 그냥 97 이렇게 97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책에 적혀있는 대로 고쳤습니다. 일단 고쳤고요. 그리고 다시 손익계산서를 요거를 껐다가 켜볼게요. 손익계산서 다시 껐다 켰습니다. 그러면 전기분 상태표에서 변경된 값 적용됐다 이 창이 뜰 거고요. 확인. 자, 매출원가 금액 클릭. 밑에 보시면 975000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얘만 그래요. 다른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죠. 여기서 다 고칠 수 있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요 상품을 고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물어보는 거죠.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 틀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2급 수준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도 하고 지금 손익계산서까지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면 내가 이 상품을 딱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대차 차익이 없어질 거예요. 차대가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은 문제로 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풀었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가 차대를 맞춰버렸어. 그래놓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푸는 요런 과정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맞춰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제일 최근 시험 문제 혹시 풀어보셨으면 아실 건데, 이거 이렇게 고치는 거 가장 최근 문제에서 출제됐습니다. 제가 학생들 시험 치기 전날까지 계속 요거 강조했었거든요. 요것도 분명히 나오니까 꼭 공부해라. 근데 이게 나왔어요. 그건 당연히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당연히 이거 왜 안 되냐? 그거는 여기서 고쳐야 된다는 걸 본인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그거죠. 시험 문제 이거 단 몇 번이에요?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혼날만 합니다. 그분은 네, 혼날만 한 분이십니다. 단원 씨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문제 답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라서 네, 네. 이게 지금 보시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고치는 거예요. 네, 아닐 거라고 저도 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품을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그 기출문제 지금 데이터가 떴을 건데 그 기출문제에서 상품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차대가 자동으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는 차대가 틀렸을 건데 고친 이후에는 맞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 개정을 할 때, 이 교재를 개정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책을 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지금은 차대가 안 맞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속 고칠게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고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적혀있는 것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매출총액, 판매관리비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잖아요. 이거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계정 과목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판관비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 계정 과목 숫자를 바꿨을 때,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잠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매출원가, 매출총액 어디서 많이 봤잖아. 요거는 우리가 외웠던 거예요. 외웠던 거. 지금 소득세 비용 돼 있는데요. 요거는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세 냅니다. 법인기업은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금액들이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바꾸면,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금액들이 계정 과목들을 바꿈으로써 자동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 하겠습니다. 급여는 여기 있고 금액 이상 없고요. 복리후생비 2476, 콤마가 2개 찍힌 거는 뭐 하나 좀 지워주세요. 책이 오타.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250 이상 없고, 접대비가 330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90만원 이상 없고, 감가상각비 70 이상 없고, 임차료 600이고요. 보험료 250,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180, 소모품비. 여러분, 소모품비가 지금 책에는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우시면 돼요. 없는 거는 지웁시다. 소모품비가 책에 없죠? 지울게요. F5번을 누르십시오. 지우는 거는 F5번. 자, 소모품비 지웁니다. 없으니까 지웠고요.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잠깐만, 수도광열비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600에 보험료 250에 그 다음 차량 유지비 180에 그 다음 광고 선전비 300에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봅니다. 이자 수익 35만원 이상 없고, 자비익 5만원 이상 없고, 이자 비용 150 이상 없고, 기부금 금액 바꿀게요. 350
4만원. 자, 요래 됐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다 끝났을 때 단기순이익이 우리 책이랑 이 화면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같네요. 세금과 공과. 오케이. 제가 세금과 공과를 빠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금과 공과가 여기 화면에 없으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밑에 빈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F2번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세금이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쳐보시면 세금과 공과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하셔서 새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32만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단기순이익 금액이 금액이 맞아 떨어지네요. 책이랑 우리 컴퓨터 화면이랑. 지금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기순이익 금액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같이 보니까 참 좋네요. 같이 보니까 지금 제가 놓치는 부분을 또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좋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처별 초기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율. 우선 요 메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요 메뉴를 보시면 자,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클릭을 해보시면 옆에 거래처 이름이 막 뜹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빚이 있고 내가 받을 돈이 있거나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야 되고 어디에다 갚아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 곳입니다. 자, 그럼 116페이지 있는 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라. 이게 문제에서 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단어를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네모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외상 매출금 돼 있죠? 자, 외상 매출금 클릭했고, 이제 바꿔볼게요. 일단 일진상사부터 해서 금액들이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동화조명의 금액이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제한조명 틀렸습니다. 400. 자, 고치면 되고, 이것도 밑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밑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드럼 볼까요? 자, 바드럼 지금 남산상사 1000만원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차익이 일단 발생이 됐잖아요. 요것도 나머지를 다 입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상사 여기서 하나 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그냥 아까는 두 가지 방법 다 썼잖아요. 바로 글자 치든지 아니면 F2번 누르든지. 근데 요거는 또 팁인데 여기서는 하나라고 치면 안 돼요. F2번만 돼요. 그거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 그 다음 또 F2번 토이랜드 나머지 200. 자, 이렇게 하면 아래쪽 차액이 또 없죠. 요런 식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들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문제 연속해서 계속 볼게요. 매입 채무와 관련된 거다 하면서 외상 매입금 하나상사 보이고요. 금액 하나씩 다 고칠게요. 170. 그 다음에 토이랜드 270. 그 다음 맘스상사 3400 됐죠. 그리고 지급원. 자, 지급원 우선 해피시럽이 없네. 해피시럽 있네. 해피시럽 있고요. 200만원. 오케이. 그 다음에 남산상사부터 봅시다. 2000만원. 오케이. 빈칸에다가는 동명왕구 넣을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대차 차익이 다 이렇게 사라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의 마지막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은행 금액 바꾸고 409만원 이상 없고 국민은행 1300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 91만원
고쳤습니다. 뭐 하실만 하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은행, 기업은행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인 실무 문제 1, 2, 3번 다 했습니다. 자, 실무 문제 1, 2, 3번은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다 맞추시는 걸로 하십시오. 다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2018년 2월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아마 재무상태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손익계산서가 연속 2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117페이지에 있는 전표 입력, 요거는 분계지 않습니까? 요건 일반 전표 가서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요거는 뭐 제가 분계 연습할 때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13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전표 정정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정정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그때 한번 다뤄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뭐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서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됐죠? 이제 결산 문제, 결산 부분을 조금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결산은 일단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국 결산도 분계입니다. 자, 우선 결산을 하시기 전에 69회 기출문제를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저도 일단 설치할게요. 요거 프로그램 끄고, 그 다음에 69회. 자, 69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69회) 이것도 뭐 여러가지 그쪽에서 찾으실 수가 있을 거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69회 여기 있고요. 자, 69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69회는 감독관 번호 94번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요건 이제 데이터가 꼬일 수도 있거든요. 앞에 거 계속 쓰다가. 그래서 새로운 또 기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뭐 깔끔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노길관, 감독관 번호 94번. 네, 창은 일단은 뭘 떴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우리는 또 책을 보셔야 되니까 책을 또 이렇게 펼치시고, 자, 보시면은 결산 문제가요. 네, 결산 문제가 이제 유형별로 또 이렇게 정리를 제가 다 해놨어요.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유형별로 이제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뭐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다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출제 경향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의미고요. 자, 우선 결산 문제입니다. 자, 결산. 이게 이제 4월 시험부터는 좀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조금 인터페이스가 바뀐다라고 지금 공지가 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2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제가 일단 2월 시험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시험 전에는 그 새로 바뀐 프로그램들 가지고 바뀐 부분 위주로만 제가 또 추가로 또 강의를 찍어서 올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했듯이 하던 방식으로 할게요. 자, 우선 결산은요 12월 31일 날 하는 거죠. 그리고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계를 했으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전표 띄우시고요. 날짜는 결산 문제 할 때는 무조건 12월 31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문제 유형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모품비 문제. 기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장에 소모품비로 계상된 것 중에서 결산이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은 58,000원이 있다. 요거 제가 소모품만 가지고 한번 강의를 그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모품에 대해서 이론하면서, 맞죠? 자, 이제 결산 시점에는요, 이 소모품이 결산 시점에 이제 장부가 어쨌든 정리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가 다 된 이후에는요, 재무상태표에는 소모품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비가 비용이니까, 네네, 네, 그죠? 그때 말씀드렸죠.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산 때 최종적으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보고되는 거는 지금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의 뜻은 미사용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모품으로 마지막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사용분이죠. 이렇게 사용분. 요 정리를 한다. 요걸 머릿속에 딱 두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매장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이랬죠. 그러면 요거는 분계가 처음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소모품 B라고 계산이 되고 대변에는 뭐 현금 같은 게 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모품 B로 처리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비용 속에는 미사용된 이란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 안 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소모품비를 취소시키란 뜻입니다. 사용 안 된 거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없어. 비용 처리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취소해. 그리고 소모품으로 합니다. 58,000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 관점,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분계를 하는 건데, 이거 입력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했던 거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날짜 12월 31일.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차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8,000원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대변입니다. 소모품비 하시고요. 자, 소모품비. 소모품비 여러 개 뜨죠? 우리는 항상 판관비입니다. 금액 들어갔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요거는 한 번씩 또 이름 물어보시죠. 이런 걸 물어봐요. 뭐냐면,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그래서 그냥 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소모품 B라고 다 쳐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F2번을 누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F2번. F2번 누르면 전체적으로 그 글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조회를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그리고 차대를 우리가 차변 대변이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밑에 한번 보시면 3번 차변, 4번 대변이죠. 그리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결산할 때 그러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3번, 4번 차변 대변으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다 하세요. 하시고 뒤에 문제 중에서 결차, 결대를 쓴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는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요걸 쓰면 되는 거예요. 혹은 그래도 헷갈리고 모르겠는데요 하면 일단 결산 문제는 무조건 결차, 결대 넣으셔도 되고,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결차 결대 넣어라 하는 거는 결차 결대라고 안 넣으면 틀리겠죠. 근데 그 말이 없으면 결차 결대로 넣든 3번, 4번, 4번 대변으로 넣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67-1번 요거랑 요거 보시다시피 둘 다 위의 문제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가 완전 똑같아요. 소모품 B. 그 다음에 금액은 그대로 적으면 돼요. 책에 써있는 대로 80. 여기 80이라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모품 B 80. 이건 80이 아니지. 350이지. 350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2급 수준이거든요. 2급에서는 그냥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마지막 65 특별 다시 3번 가지고 제가 문제를 조금만 바꿔드릴게요. 혹시나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이라 돼 있죠. 요거를 전액 자산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모품 차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적었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소모품을 살 때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다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문제 내려면 내가 처음에 얼마 주고 샀다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고 500만원어치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예전에 했을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500만원이라고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산 때 분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볼게요. 미사용분이 350이죠. 그러면 미사용분이 뭐냐면 소모품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장부에 기록돼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500이라 돼 있거든요. 350 들려면 소모품을 얼마를 줄여야 될까? 150 줄이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뭐라 적냐? 그만큼 썼다란 뜻으로 소모품 B가 나옵니다. 150이라고. 요 부분을 이제 좀 추가로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기존에는 파란 색깔 분계로만 풀 수 있는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충분히 소모품 문제가 빨간색처럼 최초에 내가 소모품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FAT 2급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또 우리 세무사회 말고 전산회계랑 똑같은 시험에 FAT가 있거든요. 거기 2급에서 요렇게 빨간 색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산회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감가상각비 문제 갑니다.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요, 기본 분계만 기억하세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누계액입니다. 제가 이제 괄호 해당 자산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입력해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니까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차량 운반금 자산 네모 금액은 200, 비품 네모 금액은 50입니다. 자, 이걸 분계로 적자면 일단 대변 분계를 좀 먼저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첫 번째 차량 운반구 2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얘네들은 이름은 같지만요 짝꿍이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 이 계정 과목들 나중에 넣어보면 50만원이다 이렇게. 그리고 비용 계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같이 감가상각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줄 거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기말 분계를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날짜는 12월 30일 돼있죠. 자, 요거는요, 대변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대변 먼저 넣으셔도 돼요. 감가상각누계액.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 개 뜹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자산의 이름이 적혀 있죠. 맞죠? 우린 첫 번째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넣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금액. 자,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금액은 50.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가상각비를 넣을게요. 자, 요건 뭐 여러 개 뜨지만 우리는 항상 800번 떼죠. 자, 금액 보세요. 알아서 합계 금액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줄을 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넣을 거야. 마지막에 넣으면 알아서 다 합계가 되니까. 대변을 먼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차대, 차대, 혹은 대차, 대차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차변 먼저 넣을 거면 차변 다 넣고 대변. 대변 먼저 넣을 거면 대변 먼저 다 넣고 차변. 이렇게 넣어주셔야지만 전표가 하나의 전표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는 다 똑같아요. 분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비품 나왔고요. 두 번째 차량 운반구. 이거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긴 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품 1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200만원. 이렇게.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합계금액. 됐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8. 그 다음 문제. 이게 대표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할 줄만 아시면 뭐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이네요. 이제는 70. 그 다음에 비품. 아, 제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안 적었네.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5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끝.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일단 오늘은 그 밑에 기말상품 재고의 요 문제까지 대손총당금이랑 그 다음에 요 기말상품 재고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지급 성급선수 요거 한번 또 끝장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손총당금 문제는 풀이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나온다면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대손총당금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1%로 설정하다. 요 1%는 2%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개 혹은 3%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해주시고, 자, 이제 풀이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먼저 조회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먼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잘 보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우선 재무상태표 오른쪽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거는 전기분이죠. 전기분을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는 이제 기초에 하는 작업들이었어요. 사실은 기초에 하는 작업들이라서 작년 거를 장부를 보면서 이제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재무상태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눌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산하는 날짜 12월이잖아요. 12월이라고 넣으시고, 자, 이렇게 화면이 뜨게 해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식을 만들 겁니다. 우선 외상매출금 금액부터 확인해 주세요.
7,900이고 밑에 대손 충당금 금액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18만원이죠. 바드롬도 보시고 밑에 있는 거 이 잔액이에요. 지금 전부 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외상 매출금이 7,900에 18만원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두 개를 따로 적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 아까 금액이 7,900. 7,900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1%라고 했죠. 그러면 내년에 요 중에서 1%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1%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 계산을 해보시면 1% 계산을 해보시면 79만원이 되죠. 됐죠? 내년에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79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장부석에 다시 가볼게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18만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걸 뺀 금액이 이제 추가로 내가 설정하면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하시고 남아있는 18만원 18만원을 빼시면 이렇게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61만원.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됐죠? 바드롬 마찬가지로 합니다. 바드롬. 자, 바드롬의 잔액은 104,000,000입니다. 104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 1% 내년에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104만원은 내년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충당금으로 만들자. 근데 지금 현재 50만원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더 추가하면 될까? 50만원 빼보면 되죠. 자, 그러면 54만원. 그래, 54만원을 더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개거든요. 추가 설정. 이제 분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우선 대손 충당금을 먼저 하나씩 설정합니다. 바드롬. 외상 매출금부터 해야 되겠다. 외상 매출금. 금액은 아까 61만원이었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 바드롬. 금액은 54만원.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손상각비. 이건 뭐 비슷하죠. 아까 했던 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감가상각비랑 비슷합니다. 하는 방법이 감가상각비랑 매우 흡사하죠. 대표 분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입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빨간 색깔 분계 남겨놓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것도 대변부터 넣으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보이시죠? 요거 넣고, 금액 61만원. 자, 그 다음에 또 대손 충당금. 바드롬 거 바로 밑에 있죠? 바드롬 거 바로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넣으시고 54만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 대손상각비 두 개 뜨잖아요. 보시다시피 위에 겁니다. 아래쪽은 영업의 비용이죠. 이렇게 넣으시면 끝. 완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요 문제 푸는 법.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은 요 금액이다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내가 기말에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해보니
2050만원 밖에 2050만원 만큼의 상품이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장부에는 그럼 뭐라 적혀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은 여기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자는 거죠. 재무상태표 갑니다. 자, 여기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상품, 아까 12월로 했었는데 또 12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월 하시고 요 상품 금액 보세요. 상품 금액이 162 080 000 돼 있죠. 아까 전에 말했던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 금액은 2050만원. 근데 아까 저기 적혀 있던 거는 162 080. 자, 162 080. 이게 장부 금액. 근데 실제 금액은 20 500 000 실제 금액. 이 차이 금액은 얼마냐 하면 이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셔야 돼요. 162 080 오케이 빼기 205 네, 금액 차이는요 141 580 000입니다. 요만큼이 뭐를 의미할까요? 자, 요거는요 팔린 거예요. 요만큼이 팔렸다는 뜻이에요. 요만큼 팔렸다. 그러니까 요 팔린 거를 회계 처리하시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계는 위에 보시면 요 기본 분계 보세요. 장부에 적혀있는 상품에 비해서 이 금액이죠. 지금 실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실제 금액만큼 상품이라는 그 계정 과목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상품을 먼저 적고 차이 금액만큼 없어졌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만큼 없어졌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유 적는 거죠. 왜 없어졌는데 팔렸으니까 상품 매출 원가라고 적는 겁니다. 요만큼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보세요. 문제를 잘 보시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란 말 주죠. 요 문제, 요거예요, 요거. 요런 문제 하실 때는 이제 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적혀 있는 대로 자, 여기다가 결산 차변 5번입니다. 결차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넣으시고 금액은 141 그 다음에 580 이렇게 넣으시고 대변 상품입니다. 상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위에는 제가 금액 좀 잘못 넣었어요. 이거 580입니다. 이거 580입니다. 자, 요거를 방금 넣은 거 기억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른 것들은 차변에 보시면 차대 나왔는데 요것도 잘못 넣었네. 결대 6번. 얘는 이제 결차 결대를 써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차 결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넣으라 하는 거는 확실하게 넣어라. 아닌 거는 뭐 안 넣어도 상관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69-3번 요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이라 되어있죠. 아까와 같은 요령입니다. 요거가 실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거든요. 자, 아까 순서 재무상태표로 간다. 그리고 12월달을 조회한다. 자, 상품 금액을 확인한다. 지금 20500이죠. 장부에는 20500이라고 적혀있다. 20500 이렇게 적혀있다. 이게 장부. 근데 실제는 500이더라. 실제.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얼마이냐? 빼보면 되죠. 205 빼고 500 1550. 자, 요만큼의 차이 금액이 났습니다. 요만큼 이제 팔린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건 분개를 해보자. 자, 먼저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지금 잘못 적혀 있거든요. 실제는 500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 500으로 맞추는 작업은 상품 대변 15500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500만원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상품 매출원가 15500, 그리고 마찬가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 되어 있으니까 결차, 결대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요거랑 이제 뭐 조회인데요. 내일 이제 마지막 3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오후 6시에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오후 6시에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나누시 덕분에 수업이 좀 더, 여러가지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내일 오후 6시, 이제 종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종료하겠습니다.